자, 안녕하세요. 재테크톡톡 김준계서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약간 주거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낙찰을 받았던 경매 물건이고요. 다세대 주택인데, 자, 전용면적이 11평이고요. 투룸이었어요. 화장실 한 개. 감정가가 8,800만 원이었고, 최저가가 6,160만 원. 그래서 입찰 4명에서 제가 7,200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아왔던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월세로 지금 수익을 받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자, 이거는 제가 낙찰을 받아들인 물건이고, 제가 이걸 입찰할 당시에 얘기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물건이에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때 당시 보증금 2천에 월세 25만원의 세입자가 지금 조모씨가 있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25만원이면 25만원에 그러니까 월세에 곱하기 100 플러스 그 다음에 보증금 2천이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4,500이 되겠죠? 환산보증금 4,500이니까 자,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입일이 13년 1월 28일이라서 후순이었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더 편했죠. 2천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인가 배당을 받아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물건의 저당권 설정 당시가 2011년 12월 8일이었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5,500만 원 이하 1,900만 원까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과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는 임차인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호의적일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낙찰자에게 적대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임차인 문제는 이렇게 됐고요.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당시 5,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요. 그러면 7,220만 원이었는데 7,22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현금이 1,7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 왔죠. 그리고서는 임차인을 보증금, 여기 보시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35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어간 현금은 회수를 하고 그러고선 280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 거죠. 그럼 뭐 취등록세 뭐 이런 거 해서 했다고 치고 그냥 상계 처리를 하게 돼도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다 회수가 된 거죠. 그러고서는 35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5만 원에서 그때 당시 대출 이자가 쌌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2%대 초반도 있었고요. 높아봐야 3%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자가 한 10몇만 원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뭐 15만 원 잡았다 해도 그래도 20만 원이 매달 2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진행됐던 물건이에요. 지금은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까지 하게 되면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수익률이죠.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그렇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이죠.
옛날에도 기사가 하나 났는데 경매로 여러 채, 수십 채의 주택을 구입해서 빚을 이용해서 구입한 거죠. 그래서 자, 하나둘씩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이자 감당이 안 돼서 끝내는 자살까지 했다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임대를 주게 되는 물건들은 공실 위험을 항상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항상 관리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